먹음직스런 라면이 보는 사람의 침샘을 자극합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끓는 면발은 누구나 배가 고플 때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법한 그림입니다. 참 맛있게도 라면을 드시는군요. 그런데 이 라면 속에 천마 성분이 포함됐다니 더 관심이 쏠립니다. 천마는 혈액순환과 두뇌 활동 개선, 그리고 두통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고급 한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급 한약재로 만든 라면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개발한 뒤 그 기술을 무주 천마향토 사업단에 이전했습니다. 천마를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한 끝에 가장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식품인 라면에다가 천마를 접목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천마 라면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식품 산업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품목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른바 식품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전쟁으로도 불리는 식품 시장 속에서 전 세계는 어떻게 손을 잡고 있을까요? 우리의 식품은 이런 경쟁 속에서 최고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에게 젖병을 물렸는데 먹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젖병을 줬더니 잘 빨아먹습니다. 네덜란드 식품연구소 니조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어른이 음식 맛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도 우유의 품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 식품연구소인 니조는 네덜란드 낙록연합이 1948년에 설립한 곳으로 6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첨단 연구시설을 보유했기 때문에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기능성 식품의 연구 개발을 책임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도 지사를 설립해서 세계인의 입맛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If we are in Japan, we have access to knowledge which relates to food and health, and I think we can learn from those cultures and from those companies bringing in innovations into Europe. 이 식품연구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협력입니다. 혁신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야 나온다는 이 회사의 문구는 이런 협력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 연구소의 이런 자신감과 능력을 믿고 수백 개에 이르는 발효 유제품과 스포츠 음료 그리고 포장의 공동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Actually, most of our work is by far done with and for the companies that we work for. Next to that, we are also part of a network of food companies, partly also subsidized by Dutch government, the Top Institute of Food and Nutrition, in which we develop our own innovations. 세계 식품 수출국 2위인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30분을 달리면 와게닝엔이라는 작은 도시에 이릅니다. 인구나야 고작 17,000명의 작은 도시에 전 세계 최고의 식품 클러스터로 평가받는 푸드밸리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푸드밸리는 한 해 4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식품 단지로 성장했습니다. 푸드밸리에는 1,400군데 식품 기업과 20곳의 식품 연구소, 그리고 와게닝엔이라는 명문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기업과 식품 연구소, 그리고 대학은 식품과 관련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유럽연합에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식품 단지가 불과 4, 5년 만에 지역과 국가의 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최고로 우뚝 선 사례입니다. You want to be the first with your new products introduction. So time to market is very important. Here in Food Valley, most of the foreign companies go here because of shortening time to market, get access to an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108 nationalities working here. Tax advantages. We are very food, nutrition minded. So there is from the government a lot of incentive and subsidiaries. 1980년대 초반 유럽의 농업은 과잉 생산으로 큰 시련을 겪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 버터 마운틴스 앤 밀크 레이크스라는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쌓인 버터가 산이 되고 버려진 우유가 호수가 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1986년에 유럽 연합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들인 버터만 123만 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Producing too much in our agricultural system, especially in the dairy industry. So we really were producing more than we could sell. 과잉 생산으로 홍역을 치른 네덜란드는 1990년대에 푸드밸리를 조성하면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단순한 농업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식품 체인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와게닝엔이라는 작은 도시에 푸드밸리가 조성됐습니다. 1997년 네덜란드 농업대학과 연구조직을 통합한 뒤에 1999년에 네덜란드 농업연구청을 흡수하고 2004년엔 농업전문대학까지 끌어들여 와게닝엔 유아를 갖추면서 푸드밸리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자 1,400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잇따라 푸드밸리에 몰려들었습니다. Now there are a lot of achievements. First of all, the communication between companies and institutes went up, and also we attract more foreign companies. In the last 5 years, we had 200 requests for investments, and we realized 80 projects. 푸드밸리가 네덜란드에서 차지하는 GNP는 10%가량입니다. 7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 식품 산업에 종사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졌습니다. 지방정부도 푸드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Then also the government in this area, so we talk about local governments, they came in and the national government supported that very much to say if we bring in companies with their research facilities, we should also help them in different ways, make it easier to settle here, make it easier to establish an R&D office here. So here you see a cooperation between science, government and industry. 말레이시아계의 대기업인 삼다비도 지난 2002년 네덜란드 푸드밸리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옆에 항구를 끼고 있는 뛰어난 물류 시스템도 한 원인이지만 이 지역의 다양한 연구진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And innovation is about developing new technologies, developing new products to serve our customers, the big European food companies. Food Valley is a concept where the Dutch government, the Wageningen University, and big food companies work together as a big network where they share and use the available expertise, the facilities in food and nutrition. 삼다비의 연구진은 네덜란드 과학자들과 아이스크림과 마가렛의 새로운 성분 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specially consumers in Europe are very conscious about, first of all, health, but secondly, about responsible manufacturing and sustainability. So European consumers want to get new food products, ingredients which are manufactured in a responsible way and fit into a healthy diet.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식품 단지로 성장하는 데는 불과 4,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식품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을 한 곳에 모아놓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격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막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펜하겐 국제공항에서 차로 30분가량을 달려가자 웨레순 브릿지로 불리는 길이 15km의 긴 다리가 나옵니다. 바다를 마주보던 덴마크와 스웨덴은 2000년에 개통된 이 다리 덕분에 거대한 식품단지를 형성한 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합니다. 거대한 다리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과 스웨덴의 남부 말메를 한 해로 잇자 두 나라의 접경 지역에 2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식품산업 집적단지가 형성됐습니다. 웨레순 식품 클러스터의 매출 규모는 매년 480억 달러 규모, 이 가운데 60%가 수출이라 글로벌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hey started to have meetings on saying that if there is coming a bridge, maybe we can share some of the students, and maybe on the small courses we shouldn't have two of them, but maybe only one place, and so on. And the more the collaboration developed. 웨레순 단지는 다양한 식품 기업과 연구 기업, 그리고 덴마크와 스웨덴 두 나라의 11개 지역 대학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웨레순 지역에 위치한 스웨덴의 한 슈퍼마켓.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개발되면서 이곳에서도 새로운 제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링군 구루바라 불리는 곡류 빵이 눈에 띕니다. 7년 전에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된 이 빵은 지금은 전체 빵의 50%로 성장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빵이 됐습니다. Supermarkets today you will find our biggest bread very easy. It's called Lingongruva. It's by far the most popular bread in Sweden. It's double the size as the second in competition. 이 상품이 성공하기까지는 7년에 걸친 웨레순 지역의 사무국과 대학, 그리고 식품기업의 노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밀가루 도정을 여러 차례 거친 흰빵보다는 곡류빵이 몸에 좋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연구소와 기업이 새 빵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Now we are 7 years later in this process, and today we see products on the market with large success with whole grain. Without that joint effort from the beginning, it wouldn't be. 스웨덴 최초의 기능성 식품으로 알려진 프로비바입니다. 이 과일 주스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태어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로비바가 대장 운동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Because it's good for my stomach and the blueberry Proviva especially. And I give it to my children also because I think it's good for them. 1994년에 첫 선을 보인 프로비바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마다 20%씩 매출액이 꾸준히 늘면서 한 해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프로비바는 기업과 연구소의 협력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혁신개발 상품입니다. 프로비 AB라는 연구소가 박테리아를 낙농회사에 제공했고, 낙농회사는 이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프로비바라는 과일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So we provide a chassis, if you like. If you have a car, we are the chassis of the car. And we collaborate with other companies who normally sell our products. They presented this fermented oat meal mix to us. You know, the bacteria is fermented in an oat mix. So 5% of the Proviva, 5% of this is actually this oat mix. And the bacteria is pre-fermented in that before it's bottled and mixed with the fruit.
연구소와 기업이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고민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in product development, for instance, we are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We can go to the factory, we can exchange samples, we can test products in the laboratory. So it's just a lot easier to have a company that you know well. 유럽 제1의 물류 인프라와 풍부한 농업 기반 위에서 탄생한 외래순 식품 클러스터는 스웨덴과 덴마크라는 두 나라가 국경을 뛰어넘어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의 협력이 이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최대 항구인 코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답게 1층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펼쳐진 2층의 유명 식당이 점심을 먹으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안내로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메뉴판마다 오늘의 음식을 어느 생산자의 식품으로 만들었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o have the link between the person who's actually producing the food and the person and the link to me then, and I'm selling it. So when my customer comes in, they know exactly where everything they're eating is produced. 지역 내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신토부리 움직임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좋은 식품 아일랜드 운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토부리 운동이 단순히 대형마트 등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지역의 음식점들까지 이 운동에 직접 동참하고 있다는 게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시작된 계기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마가렛 제파레스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관광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마가렛 씨는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과 아일랜드의 식품산업을 연계할 수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어느 곳을 뒤져도 아일랜드의 좋은 식품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마가렛 씨는 다니던 관광회사를 관둔 채 좋은 식품 아일랜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생산자와 좋은 식당, 그리고 소비자들을 제대로 연결해주면 식품 산업은 물론 관광 산업까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o it's only 3 years old. It's the first of its type. We hope that we have influenced government agencies to consider food and our Irish food as a core part of our tourism product. 첫 출발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 생산자와 식당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인터넷만 연결하면 아일랜드의 좋은 식품을 어디서 쉽게 맛볼 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운동에 동참한 회원들이 250곳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아일랜드 정부도 이제는 마가렛 씨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했습니다. It's probably the whole strategy for Good Food Ireland is my vision and it's my passion and it's my belief and it's something that I want to do for Ireland. I really believe that Good Food Ireland can be hugely successful. 직원 4명의 인건비를 빼고 남은 모든 수익을 다시 250군데 회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인터넷의 소개로 손님이 늘어난 참여식당은 수익의 일부까지 돌려받으면서 덩달아 매출이 크게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But what we really focus on here is that even if you eat something very, very small, it will be very local. Like, for example, we make all our own bread here. And we also buy some of our yeast bread and some of our breads from 2 other Good Food Ireland producers.
데스 제파레스 씨는 검은 복분자를 키우는 농부입니다. 데스 씨는 사업 초기부터 좋은 식품 아일랜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지 않은 참가비를 내야 했지만 언젠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지역의 농산물이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스 씨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And since I joined the Good Food Ireland, we have been promoting and trying to get the awareness of the fruit out to the general public, to people, to realise what a good quality, good fruit it is for us health-wise. And as I say, through the organisation, I've got several of the other members have in the restaurants have bought some fruit and are using it in their menus. People were eating blackcurrants.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알게 되면서 데스 제파레스 씨의 납품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검은 복분자의 고정적인 납품처가 확보되면서 이제 데스 씨는 다른 농민들이 겪는 농산물 파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For years, as I say, we've been large commercial growers for other brands, for drinks brand called Ribena, and we still are, but we also are trying to promote the benefits of the actual berry. 좋은 식품 아일랜드 운동의 지도가 전국으로 배포되면서 식품 산업은 물론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한 민간인이 홀로 시작한 작은 운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감을 쌓고 아일랜드 식품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가로운 아일랜드의 휴일낮,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아일랜드 시내를 배경 삼아 사람들이 여유롭게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이 기네스 맥주 양조장은 아일랜드 제1의 관광 코스입니다. 단순한 맥주 양조장을 아일랜드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고 이를 다시 식품 산업의 활성화로 이끈 전략은 이른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인 스토리와 말하는 텔링의 합성어로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관광지에서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요즘은 맛있는 식품을 홍보할 때에도 이 방식이 사용됩니다. You have to wait 2 minutes for the perfect pint of Guinness. It's 119.5 seconds, to be very precise, to pour a perfect pint of Guinness. So, coming to Ireland, you learn how to pour the perfect pint of Guinness. 1759년에 설립된 기네스 양조장은 250년이 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양조장 박물관의 현관 바닥을 유심히 보면 재미있는 계약서가 보입니다. 기네스 맥주의 창시자인 아서 기네스가 이 양조장을 무려 9,000년 동안 단돈 45파운드에 임대한다는 계약서입니다. 45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치면 9만 원이 채 안 됩니다. That lease was signed for 9,000 years, which is an incredible amount of time. And we paid £100 for 4 acres of land, and we paid £45 per year for that lease. And basically, we still paid that £45 up until very, very recently. So we like to think that we got a very good deal. 음식에 대한 이런 호기심은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집니다. 기네스 맥주에 얽힌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에 끌린 사람들은 직접 아일랜드 기네스 양조장을 찾아서 기네스 맥주와 스튜를 먹는 것입니다. 양조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흑맥주만 파는 게 아니고 스튜를 곁들인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The Guinness bread, the smoked salmon Guinness bread, we use the draft Guinness. The beef stew, we'll use the foreign extra, which is a little bit stronger and bit more bitter flavours. And for the mussels, we use the extra stew, which again, a little bit more bitter than the draft, and it's great with seafood. 스토리텔링이 관광지의 활성화는 물론 식품 산업의 증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맛은 천차만별입니다. 남들에겐 맛있는 음식도 나에겐 쓴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관적인 맛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식품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먹으면 왠지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스토리텔링은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또 그것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와인 산업까지도 또 해외의 마케팅을 위해서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그 소비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3대 유통회사인 악세사입니다. 고객에게 전달될 상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통구조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형마트가 직접 생산자와 입점 계약을 맺는 직거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간에 유통회사가 끼어듭니다. 유통회사가 생산자와 계약을 맺은 뒤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식품업계에서는 이 유통회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その商品どこにどういうメーカーがいてどういう商品を供給してくれるという情報を誰かがもう一元的に管理をしているあるいは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れば、その人にまずはどういう商品を届けてもらうべきかという相談をしながら最終的に売る商品を決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きれば非常に便利ですよね。 일본의 대형 유통회사인 악세스의 2010년 매출 목표액은 1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자의 물품을 대형마트에 넘기기 전까지 최고의 냉장과 냉동 기술로 최고의 신선함을 유지했습니다. 또 물품을 구입할 기업들에게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고충이 들어오면 곧바로 생산자에게 전달해서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른바 디맨드 온 체인이라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업의 이런 요구 속에서 개발됐습니다. 디맨드 온 체인은 시장에서 요구된 만큼의 상품만 만들자는 시스템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理想的に言えば作ったものが全部売れるということを求めるわけですね。で小売においてもそれは同じで小売のお店がメーカーから仕入れた商品が全部売れてくれれば一番いいんです。で全部売れる最大の条件は何か、それが消費者が欲しい商品だ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デマンドチェーンが重要だということを僕らは今言ってるんですね。 일본의 많은 생산자들은 유통회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물류 시스템을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망을 갖춘 유통회사가 판매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이 기업도 처음에 일본으로 진출할 때 스스로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독특한 유통구조를 인식한 뒤 악세스에게 유통망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お客様、消費者の方が何を求めているか、その情報を一番消費者の近くで持っておられるパートナーと組みたかったというのも大きな理由です。日本でメーカーではなくてホールセーラーを選んだ最大の理由もそこにあります。 물론 일본의 이런 특이한 유통 시스템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순 없습니다. 나라마다 특이한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기업들은 이런 유통 구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일본의 유통회사에 납품만 할 수 있다면 진입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일본의 식품 시장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전라북도도 이런 유통회사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일본 식품 시장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로 유통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외 교포 시장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진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글로벌 유통망에 있어서 액세스는 우리 전라북도와 손을 잡게 되면 전라북도 식품을 일본 현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 시장의 네트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식품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때로는 서로 협력하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 업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쌀의 DNA를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의 쌀이라고 자부하는 쌀의 종류가 60종이 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쌀이 최고인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문제점을 이용해 쌀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일본 식품총합연구소는 2000년부터 쌀의 DNA를 추출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계에 쌀을 넣으면 DNA가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의 품질을 속일 수 없게 됐습니다. 신뢰성을 되찾은 일본 쌀은 이후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우리 식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米の流通している段階で米の袋にこの品種は何だって書いてありますけど、それが正しいかどうかをちゃんと判断することができます。ですから袋の表示を嘘を書く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식품의 안전성은 다양한 연구와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식품 산업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관광열차 안에서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포도로 만든 와인의 맛에 흠뻑 빠져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와인을 흔히 접해보지를 못하지만 근데 이 와인 트레이너를 한번 접해보니까 와인에 대해서 또 기초적인 마시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접해보고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코스로 8만 원가량을 지불하면 관광열차에서 와인을 마시고 영동의 포도 주산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이 열차를 이용해서 영동을 찾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인 포도에서 시작한 영동의 포도 클러스터는 관광 상품에서도 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와인을 따는 방법과 와인을 시음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동대 와인 발효학과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와인을 주제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놓고 이렇게 스월링을 하면 와인이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향이 발산이 됩니다. 숨을 깊숙이 들이마세요. 2007년에 신설된 이 학과는 영동 포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됐습니다. 졸업생들은 와인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하거나 영동 지역에 남아서 영동의 포도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게 됩니다. 성공한 식품 산업이 지역의 대학의 한 학과 신설을 유도한 것입니다. 영동 포도 클러스터의 사모국을 찾아 나선 길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학 건물 내에서 포도 클러스터의 사모국을 발견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입니다. 알고 봤더니 영동대학교가 포도 클러스터 사무국에 학교 내 건물을 무상으로 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학과 사무국이 포도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동 포도 클러스터는 정부의 지역 농업 클러스터 시범 사업에 따라서 2005년에 조성됐습니다. 당시 20개의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가장 큰 상인 최우수상을 휩쓸었습니다. 영동 포도 클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1, 2, 3차 산업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는 점입니다. 1차 산업인 포도가 성공을 거두자 2차 산업인 와인의 가공 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3차 산업인 관광 산업은 포도 관광 열차의 성공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포도 과일 농업을 테마로 한 관광 산업, 3차 산업까지, 즉 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농업이었던 산업, 그리고 농촌 관광 산업까지 이렇게 이제 융복합화됐다는 것이 사실 영동 포도 클러스터 사업의 이제 특징이자 또 어떤 조그마한 성과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택배로 배달될 때마다 쉽게 파손되는 점을 우려해서 새롭게 포장지를 개발한 것도 작은 성과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포도 택배를 보내도 포도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 택배 운송은 꿈도 꾸지 못했던 포도가 이 포장지를 개발한 뒤로 4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전까지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포도를 판매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은 인터넷 뭐 쇼핑이라든가 또 홈쇼핑, 텔레비전 홈쇼핑 이런 데를 통해서 영동 포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는 이제 마진이 늘은 거죠. 유통비용을 줄이고. 포도 농가와 클러스터 사무국 그리고 대학의 이런 협동은 농민들에게도 큰 자신감을 불러왔습니다. 1차 산업만 신경 쓰던 영동의 포도 농가가 이제 2차 산업인 와인 생산과 3차 산업인 관광에도 뛰어든 것입니다. 처음은 1차는 이제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와인을 담아가지고 판매하고 이제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은 같이 그 3차 산업으로 변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매하려고 해요. 지난 4년 동안 영동 포도 클러스터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7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31억 원은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휩쓸면서 받은 상금입니다. 최근 칠레 포도의 수입량이 늘면서 많은 포도 농가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만 영동의 포도 농가는 이런 걱정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홍삼의 사포닌 함량을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은 몸에 좋은 사포닌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전에 문을 연 진안 홍삼연구소는 진안의 홍삼 가운데 사포닌 함량이 떨어지는 상품이 있는지 철저히 가려냅니다. 장기적으로 홍삼 가공 업체들의 유효 사포닌 함량을 일정량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온도 조절이라든지 가공 공정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컨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 연구소의 가장 큰 사업은 홍삼의 새로운 효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홍삼이 성기능 개선과 감기 예방 효과, 그리고 대사증후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홍삼이 성기능 개선과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건강식품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그 상품 개발을 통한 그 고부가 가치 그 상품을 통한 그 수익 증대, 소득 증대를 통해서 진안의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엔 진안 홍삼과 고창 복분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건강식품을 만들기로 전북대 고창 복분자 지역연구진흥사업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홍삼만 만들어 팔던 작은 군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홍삼 연구소가 들어서고 여기에 대학까지 힘을 보탠 겁니다. 저희들의 어떤 연구력과 같이 결합이 된다면은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시제품 생산에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그런 MOU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소와 대학의 이런 협력은 농가들에게도 큰 자극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연구소에 바르는 홍삼 같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연구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작은 기업들이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연구소가 생김으로써 지난해 그 인삼 사업 발전 획기적으로 발전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100억) 원을 들여 만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바이오식품 산업화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정받는 우수 건강식품을 만들려면 이런 설비를 갖춘 곳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비싼 장비라 중소기업들이 구입하기엔 너무 벅찬 시설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기술력을 갖춘 식품기업들에게 이런 고가의 장비를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계를 이용할 때 진흥원에서 일일이 그 스케줄뿐만 아니라 작업 방법이라든지 조작 방법, 엔지니어가 쭉 쫓아다니면서 작업 진행을 다 봐주니까 저희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기업의 육성을 위해 신설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한 벤처기업과 함께 천마라면도 만들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의 벤처기업 대상을 받은 기업도 나왔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연구 인력들이 제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중소기업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제품의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시험 제품, 시제품 생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을 지원을 해주었고, 마케팅,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해왔습니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은 전통 장류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1997년에 조성됐습니다. 순창군에서 내로라 하는 40여 명의 장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통 고추장과 된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고추장 하나를 만드는데 6개월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저희가 색깔이나 과정 그런 거, 부푸른 거 그런 거 다 그런 시간 넘어가서 보면 6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때 먹어봤을 때 색깔도 약간 그 처음에 담을 때는 아주 선홍색 붉은색에서 약간 진 갈색처럼 그리 나는데, 그때 먹어보면은 그 제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비누가 있는 거네, 비누 없는 거네. 집 앞마다 가득한 고추장 항아리와 처마 곳곳에 매달린 메주는 옛 정취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엔 대한민국 제1호 장류산업 특구로 지정됐고 2007년엔 장류연구소와 장류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이 소스는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발명된 고추장입니다. 순창의 한 업체와 장류연구사업소가 함께 만든 이 고추장 소스는 외국인들이 꺼려하는 매운맛은 줄이고 고추장을 직접 음식에 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입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바비큐를 만들 때 이러한 고추장으로 만든 소스인데 이걸 뿌려 먹으면 좀 더 동양적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배된 고추와 쌀, 콩으로만 가공된 고추장에 인증제를 부여한 것도 장류연구소가 신설된 뒤에 나타난 작은 변화입니다. 지역에 있는 장류업체도 도움이 되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다. 이런 것도 함께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포도처럼 식품을 관광에 연결하는 사업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체험관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공사를 설득해서 민속마을 바로 옆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침 88 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수십 차례 찾아가가지고 주문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면서 양방향
상행선, 하행선 쪽에 모두 그 휴게소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또 저희 고추장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터널 같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추장을 향한 주민들의 열정을 꺾을 순 없습니다.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는 200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순창군이 장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장류 산업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순창군은 입학생들에게 4년치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줍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낮에 직장 일을 마친 뒤 밤에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의 좋은 사례입니다. 매일 밤 4시간의 힘든 수업인데도 배움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깨 너머 배운 지식으로 고추장을 만들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생물을 연구하고 그 영향을 꼼꼼히 공부합니다. 실험도 하게 되고 또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의를 통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식품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에 우리 식품의 미래는 밝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식품 산업의 네트워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로 뭉쳐서 세계 최고의 식품 단지로 우뚝 선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와 스웨덴 덴마크의 외래순 단지. 하지만 이런 식품 단지의 네트워크가 빛을 본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식품 산업에서도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면 그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금 늦긴 했지만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만 뒤따르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도 IT 산업처럼 세계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In Korea, the idea to have a food cluster in Yeongbuk is very appealing. I think there is a lot of effort is being made to make sure that in Yeongbuk a lot of companies and a lot of technology institutes are coming together to create a similar collaborative effort to make food innovations. And I think this can work out very well. 전 세계 최초로 금녹차를 개발하고 우주 비빔밥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똘똘 뭉친 영동의 포도 클러스터와 순창의 장류 클러스터에서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are looking to Asia, and you give your region an international branding with a Korean flavor, but also with an international flavor, so that we can understand what you have to offer. 가장 한국적인 맛이 세계적인 맛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